옛날 마을과 도시 사이에 울창한 숲이 있었어요. 그 숲 속 깊은 곳에는 신비한 마법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법사는 새로운 생명체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 능력은 바로 생각을 그려내는 힘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은 이 마법사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동시에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와의 만남을 꺼려하면서도 가끔씩 생명의 지혜를 얻기 위해 숲을 찾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서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젊은이가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법사의 조언을 받아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마을의 노인들이 늘 말하곤 했죠. 젊은이는 언젠가 세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찾아 나섰어요. 숲을 지나 마법사 앞에 서자 마법사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 젊은이야.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단다. 바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법이지. 마법사는 젊은이에게 백지 두루마리를 주었어요. 이 두루마리에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거라. 이 세상은 내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젊은이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두루마리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핀 하나와 그의 상상력만으로 채우라는 것이었죠. 그는 두루마리를 들고 마을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 새벽 공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는 저녁 노을까지도. 시간이 흘러 그의 기록은 점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채워져 갔습니다. 젊은이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의 이야기는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퍼졌고 곧 도시 사람들도 그를 찾아 마을로 오곤 했어요. 모두 그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했고 그가 그린 세상을 조금이나마 엿보고자 했죠. 이렇듯 젊은이는 자신의 백지 두루마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더해가며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의 두루마리는 이제 더 이상 빈종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마음에 백지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젊은이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경험으로 세상을 그려나가는 예술가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그려나가자. 그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그가 속한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루마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었죠. 이러한 이야기는 후에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마을 밖 멀리 있는 조용한 숲 속에서 시작된 백지의 이야기는 곧 세상을 바꾸는 작은 혁명이 됐답니다. 그 후로 모두가 깨닫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은 백지와 같고 우리가 담고 있는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일상적인 흐름에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에 가고 점심에는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에 맞춰 같은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고요한 일상은 언제나 같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지루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큰 변화도 사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 한복판에 진리의 상자라고 불리는 의문의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상자는 도대체 누가 왜 여기에 두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상자에는 이 안에는 당신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상자를 그저 미신이나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언제나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찾아와 그 상자가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 중 한 명인 젊은 철학자 루카스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언급하며 이 상자가 그들이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서막입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진리를 고민하게 만들 순간입니다. 이것을 피하거나 무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루카스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저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상자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탐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상자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거울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던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일상의 습관과 생각,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들 각자의 내면에서 새로운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고 이를 통해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평소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였고 또 누구는 오랫동안 꺼려왔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발견한 변화의 동력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며 마을은 점차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거울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시 정의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떤 돌발적인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것이 가져올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건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충실히 탐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주체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이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상의 사건과 철학적 사고가 만나는 흥미진진한 순간을 보여줄 것입니다. 먼 옛날, 아니면 아주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을 광장의 큰 나무 아래에 쫓겨진 신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발들은 매번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심지어는 멀쩡한 신발을 신고 다니던 사람들의 신발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사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가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 현상 이에게 인해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작품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들은 마을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을 원로는 길버트 하먼이 설명적 추론을 활용하여 이 난관을 해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설을 내놓고 관찰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치 빠른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밤에 잠든 사이 신발 도둑이 나타나 조용히 낡은 신발을 훔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신발을 광장에 버리는 거죠? 아마도 신발을 신어보고 마음에 들면 가져가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두는 것 아닐까요? 이 가설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의 가설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는데 동의했고 그에 따라 밤에는 교대로 광장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신비로운 도둑은 사실 마을의 고양이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신발을 장난감으로 여기고 놀다가 결국 광장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가끔 고양이들이 마음에 드는 신발은 그대로 입에 물고 둥지를 틀기도 했습니다. 길버트 하먼의 이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상현상은 평화로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설명적 추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설명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이론을 통해 세상의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미스터리한 상황에 처한다면 길버트 하먼의 방법을 떠올려보세요. 어쩌면 진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출근 시간에 복잡한 지하철에서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한 발자국 떨어져 설 공간조차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붐비는 칸에서 김씨는 모자에 배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셀러의 가치계층 따라하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배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자 모자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특별한 도전 메달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맥스 셔러의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해 만든 거예요. 흥미가 있으면 좀 더 알려드릴까요? 김씨는 지하철의 따분함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이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모자는 그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셀러의 가치계층 이론은 다양한 인간이 경험을 가치의 단계로 설명하죠. 가장 낮은 단계는 감각적 쾌락으로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것이에요. 김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그 단계겠네요. 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바로 맞췄어요. 다음 단계는 생명적 가치입니다. 이는 건강, 안전, 삶의 질 등에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지하철에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겠죠? 그는 조금 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는 정신적 가치로 진리, 미, 예술, 지식에 관여합니다. 아마도 이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가 있죠. 이는 종교적, 영적 체험 또는 궁극적 의미를 찾는 데 관련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삶에서 찾으려 하는 큰 의미처럼요. 김 씨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런 가치들의 승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거군요. 심지어 이렇게 단순한 출근길에서도요. 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어떤 가치가 우선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떤 가치를 중시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날 김 씨는 지하철에서 내리며 이상하게도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의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가끔 그의 행동을 이러한 가치 계층 속에서 바라보며 내일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특별한 아침에 만난 모자의 배지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삶에서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찾고 실천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